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되면 가솔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AMG SL63입니다. 이 차는 진짜 가솔린의 정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수제작한 V8 엔진 있고요, 가슴을 떨리는 배기음도 있죠, 오픈 에어링도 됩니다. 그리고 품격까지 갖추고 있죠. 이 차 완벽한 911의 대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AMG SL63 시승기 끝까지 함께 하시죠. 일단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SL이라는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입니까? 이 독일어로 슈퍼라이트의 약자죠. 이 영어로도 슈퍼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초경량 자동차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역사 덕후라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SL이라는 자동차가 처음 나왔던 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당시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우리 이제 탱크 안 만들게요, 전투기 엔진도 안 만들게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동차만 열심히 만들게요, 레이스도 다시 뛰고 막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만들었던 레이스카가 바로 SL이었습니다. 다시 르망 24시 같은 레이스에 참가했고요, 실제로 르망 24시에서는 이 SL을 가지고 우승까지 했습니다. 레이스에서 엄청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 자금 사정은 굉장히 나빴어요. 왜 나빴냐? 메르세데스 벤츠는 당시 전범 기업이었기 때문에 공장 시설 같은 거 연합군의 폭격을 맞아서 공장이 없어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 전후에 연합군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해외 자산을 압류해버렸습니다. 아예 다 뺏어가 버리고 기술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연합군이 다 가져가고 관리를 하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메르세데스 벤츠는 SL이라는 차는 이 레이스에서 우승할 수 있는 차로 멋지게 만들어냈는데 당장 이 기업 자체를 운영할 수 없는 진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SL이라는 자동차가 어쨌든 이 잠재력이 있는 자동차였는데 이거를 눈여겨보던 이 메르세데스 벤츠를 미국에서 수입하던 이 맥스 호프만이라는 분이 그 르망 24시에서 우승까지 한 그 레이스카를 그냥 양산차로 바꿔서 팔자, 그거 양산차로 바꿔서 팔면 미국에서 잘 팔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메르세데스 벤츠 이사회에 이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이 메르세데스 벤츠 SL이 양산차로 만들어져서 1954년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역사 얘기까지 하게 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메르세데스 벤츠 SL은 이 레이스에서 나온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슈퍼라이트라는 그 초경량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SL로 따지면 벌써 7세대까지 세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차의 무게가 무려 1955kg, 이 1955kg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이 슈퍼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까? 이 SL의 의미가 슈퍼라이트보다는 슈퍼 럭셔리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트윈터보 V8 엔진을 갖추고 있는 이 차는 SL63입니다. 이 차 바로 밟아보겠습니다. 이 메르세데스 AMG SL63 최고 출력 585마력이고요. 최대 토크 같은 경우는 81kg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단 3.6초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스펙만을 놓고 봤을 때는 더 강력한 자동차들도 많죠. 특히 요즘 전기차가 나오면서 현대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도 이 제로백이 3.4초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그런 차들에 비해서는 이 차는 오히려 마력도 좀 더 낮고 최고 출력도 조금 더 낮고 그리고 이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도 조금 더 느리다고 할 수 있지만 자동차라는 건 이 페이퍼 스펙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자동차의 운전 느낌이라는 건 이 종이에 써져 있는 글자가 다가 아니죠. 실제로 내가 운전을 해보고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메르세데스 AMG SL63의 가속력은 정말 짜릿하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2단에 놓고 이 가속력은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청량감입니다. 지금 오늘 35도 정도 되는 이 여름인데 이 더운 여름에 이 사이다를 진짜 병째로 냉장고에서 막 꺼내서 원샷을 딱 한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청량감이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메르세데스 AMG SL63의 가속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가솔린 차가 멸종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런 자동차들은 우리가 두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친환경이 등장해서 가솔린도 꼭 우리가 평생 죽기 전까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변속기의 느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매뉴얼 모드로 한번 놓고 변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5단을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이 변속기가 반응을 합니다.
이 메르세데스 AMG SL63에는 스피드스터 9단 이 MCT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MCT 변속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토크 컨버터 변속기에서 토크 컨버터를 떼고 여기에 습식 클러치 팩을 집어넣은 거죠. 이 DCT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DCT 같은 경우는 1단을 넣고 가는 상황에서 2단이 물려 있어서 바로 이 다음 단이 대응이 되는 수동 변속기를 가지고 자동화를 좀 시켰다. 이게 이 DCT 변속기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자동 변속기를 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고성능화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크 컨버터식 자동 변속기보다 훨씬 더 이 스포츠성이 강화돼 있고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한 변속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CT의 이 직결감은 확실히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요. 이 업시프트와 다운시프트를 함과 동시에 체결이 되는 이 DCT만큼의 직결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크 컨버터보다는 훨씬 더 직결감이 좋고 내가 원할 때 반응을 해주는 정도의 이 즉각적인 변속감을 갖추고 있는 그런 변속기가 바로 이 MCT 변속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3단 4단, 3단, 2단 이런 식으로 제가 업다운과 거의 동시에 이 변속기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소위 말해서 직결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MCT 변속기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또 하나 이 스포츠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 변속 충격입니다. 지금 변속 충격을 보시면 빵! 빠방! 하면서 이 팝콘이 터지는 것도 정말 즐겁지만, 무엇보다 이 업시프트를 했을 때 이 변속 충격 이런 것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 MCT 변속기는 사실 DCT의 그 하드코어함보다는 조금은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AMG SL63이라는 자동차의 성향을 생각해 봤을 때는 MCT 변속기가 훨씬 더 성향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속에서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DCT만큼의 울컥거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일리성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가 된 변속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스포티하게 달리고 싶을 때는 이 얼굴에 가면을 확 바꿨어서 확실히 이전보다 훨씬 더 직결감 있는 스포티한 변속기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MCT 변속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L63하고는 아주 찰떡같이 잘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에 이 AMG GT를 타셨던 분들은 그 AMG GT의 DCT 변속기에 비해서 직결감이 훨씬 더 헐겁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 메르세데스 AMG가 이 SL이라는 자동차를 어떻게 포지셔닝 했는가, 요거를 놓고 봤을 때는 MCT 변속기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핸들링 성능도 한번 볼까요? 핸들링. 오, 이야. 시선은 멀리, 코너링은 부드럽게. 와, 이 핸들링은 대체 뭡니까? 이 차는 1955kg에 엄청나게 육중한 자동차예요. 거의 2톤에 육박하는 아주 육중한 자동차인데, 지금 코너링 해보면요, 호호호. 와, 지금 핸들링의 느낌은 너무나 경쾌하고 A45 AMG 같은 그런 차를 탈 때 날카로운 핸들링이 느껴집니다. 전륜 구동 자동차에서 일반적으로 언더스티어가 나지만, 무게가 무거운 자동차의 경우에도 언더스티어 성향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SL은 지금 무게가 무거운 자동차인데도 이 코너에 이 차를 딱 던졌을 때 그 언더스티어의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 차에 후륜 조향이 달려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슨 S클래스처럼 막 10도 넘게 이 뒷바퀴를 돌려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뒷바퀴를 2.5도 정도 돌려주는 후륜 조향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시속 100km 아래의 속도에서는 2.5도 핸들과 반대 방향으로 이 뒷바퀴를 돌려주고요,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가 됐을 때는 핸들과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를 돌려주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꽤 높은 속도에서 이 차를 코너로 던져 놓을 때에도 뒷바퀴가 같이 돌아가서 이 핸들링의 느낌을 샤프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코너링을 할 때 이런 점 놀랐습니다. 오, 이런 식으로 지금 코너에서 롤이 정말 극단적으로 억제되어 있습니다. 차가 정말 수평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 차에 장착된 이 서스펜션 덕분입니다.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이라는 걸 장착하고 있습니다. 원래 차량에는 이 기존의 롤을 억제하는 이 안티롤바, 스테빌라이저라는 부품이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안티롤바를 과감하게 삭제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안티롤바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이 유압식 서스펜션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급격한 코너를 하는 상황입니다. 급격한 코너를
이렇게 할 때도 이 지금 왼쪽 바퀴가 눌리고 오른쪽 바퀴가 펴져야 되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왼쪽 바퀴는 너무 눌리지 않게끔 유압을 이용해서 쭉 펴주고요, 이 오른쪽 바퀴는 너무 펴지지 않도록 살짝 당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이 유압식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 있어서 이 코너링을 할 때 차가 정말 극단적으로 이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너링을 지금 여러 번 극단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이 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화면 기울기를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햇빛이 많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 화면 기울기를 조금 더 높이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기울면 이런 식으로 쭉 기울고요, 내가 원하는 각도에 맞춰서 뭐 중간 정도, 아예 낮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드로 디스플레이 기울기도 설정할 수 있네요. 자, 탑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닫으면 됩니다. 이 탑을 내가 닫힐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서 눌러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고요. 네, AMG SL63 이제 탑을 좀 닫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식으로 터치를 통해서 탑을 닫으면 되고요. 이 시속 60km의 속도까지는 그래도 15초 안에 주행 중에도 이 소프트 탑이 닫힐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 탑을 닫게 되면 저처럼 185cm의 상체가 긴 아주 요상한 체형을 갖추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탔을 때는 데일리적으로 타기에는 이게 자꾸 내가 머리, 오늘 그래도 제가 놀랍게도 이게 머리를 좀 꾸미고 온 건데요, 머리 꾸미고 온 거 다 망가지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낮은 이 루프라인을 갖추고 있어요. 이 AMG는 기본적으로 이 F1에 나가는 브랜드니까 이 시트 포지션 자체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이 F1 레이스카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누워서 이거는 운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시트 포지션은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탑을 닫고 이 주행 모드를 컴포트 모드로 바꾸고 나니까 이렇게까지 또 컴포트한 차였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차 하나로 스포츠와 컴포트를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그 GT카 성향이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도심에서 꽤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메르세데스 벤츠 하면 기대하는 편안한 승차감, 안락한 느낌, 이런 것들을 이 차를 컴포트 모드로 놓고 주행을 했을 때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AMG GT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차가 조금 하드코어한 맛이었어요. 진짜 실제로 이 뉘르부르크링에서 레코드가 엄청나게 상위권에 있는 차, 트랙에서 실제로 잘 달리기 위한 자동차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 일상성에 있어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건 좀 감수하고 타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차량 세팅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번 7세대 SL63이 되면서부터는 이 차가 확실히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이 데일리카로 운영할 때 이 데일리성이 좋아졌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핸들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도 있을 겁니다. 이 컴포트 모드가 됐을 때 이 유압식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어서 불규칙한 노면이라든지 이 범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빠르게 판단해서 이 유압 시스템이 이런 불규칙한 노면을 만났을 때는 부드럽게 순간적으로 싹 풀었다 싹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매끄러운 노면을 달릴 때는 어느 정도로 이 댐퍼의 감쇄력을 단단하게 잡아줘서 이 매끈하게 쭉 미끄러져 달리는 그런 느낌이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유압식 서스펜션,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댐퍼의 강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까지 세 단계로 댐퍼의 감쇄력을 단단하게 할 건지 편안하게 할 건지를 조정해 놓을 수 있어서 차주의 입맛에 맞는 댐퍼의 강도를 설정해 놓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외관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 디자인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다릅니다. 메르세데스 AMG SL63은 이건 메르세데스 벤츠 디자인의 진짜 정수죠. 그냥 간단하게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일단 이 롱노즈 보세요. 진짜 이건 기능을 위한 롱노즈죠. 이 안에 거대한 수제작 V8 엔진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거대한 그런 롱노즈의 비율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퀴에서부터 앞에까지 이 프론트 오버행은 굉장히 짧고, 휠에서 A필러까지 이 대시2엑셀이라는 이 부분의 길이도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엄청나게 길죠. 정말 전형적인 이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 자동차의 디자인의 정석적인 비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프론트 와이드 팬더를 보세요. 이 각도, 이 와이드 팬더는 정말 너무나 전형적인 스포츠카의 비율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서
한눈에 봐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그냥 절로 들고 세워만 놔도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비율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보세요. 당연히 매트리스 LE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에 주행을 할 때 내 앞부분에 딱 상향등을 켜고 가면서도 차가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딱딱 끊어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능을 갖춘 매트리스 LED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DRL 같은 경우도 이 샤크 노즈의 가운데로 향하는 이런 디자인의 DRL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처럼 이 차의 중심을 봐라 라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아주 멋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 7세대 SL은 이 AMG가 개발한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팔트바 엠블럼도 여기 장착이 돼 있어요. 이 AMG 전용 자동차다라는 걸 이런 엠블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카메라 센서와 레이더 센서가 그릴 안에 잘 안 보이도록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일 자동차들이 잘 하는 이 샤이테크, 테크를 드러내지 않고 감춘다, 은근히 드러낸다라는 이 샤이테크 컨셉트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아주 상징적인 이 그릴, 그러면서 AMG 전용의 이 수직형 그릴도 잘 장착해 놓고 있는 거 볼 수 있네요. 아,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지고요. 여러분 이거 보고 싶으시잖아요. 솔직히 8기통 AMG의 수제작 8기통 엔진입니다. 우와 이거 보고 남자가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AMG가 직접 수제작한 V8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맨 원엔진입니다. 한 사람이 한 엔진을 책임지고 수제작으로 만드는 거죠. 드니스 씨가 원맨 원엔진으로 이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이 V8 엔진이 장착이 돼 있고요. 지금 엔진의 구조 같은 걸 보면 V8 트윈 터보 엔진입니다. 이 V형 안에 트윈 터보, 이 터보 차저가 2개가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이 배기가스의 흐름을 더 빠르게 해서 내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응답성이 더 빠르도록 하는 이 핫V 구조 당연히 갖추고 있고요. 사실 핫V 구조라는 건 말 그대로 진짜 이 열 관리가 엄청나게 큰 숙제거든요. 진짜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런 식으로 열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방열 소재들도 아주 꼼꼼하게 적용을 해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저 땀 나는 거 보이세요? 저희 PD님도 땀 엄청 나는데 이 엔진룸을 열자마자 열기가 미쳤습니다. 진짜. 그럼에도 이 엔진의 이 성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도록 이런 식으로 방열 소재를 꼼꼼하게 곳곳에 이 적용해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오, 근데 진짜 뜨겁습니다. 진짜 핫브이 맞네요. 아, 측면 디자인 뭐 말할 거 없죠. 이 앞에 21인치 휠 보세요. 27535 21인치 휠입니다. 거대한 이 타이어 폭을 갖추고 있고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예쁜 이 마차 휠에서 파생된 스포츠 휠, 이런 휠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고, 이 휠 소재 자체도 지금 굉장히 금속성의 소재로 돼 있어서 이 차가 그냥 스포츠카가 아니라 럭셔리한 스포츠카라는 걸 또 한번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 6피스톤 AMG 전용 노란색 캘리퍼도 적용이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아주 스포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디스크에도 타공이 돼 있어서 실제로 브레이킹을 할 때 열 배출 같은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브레이크 캘리퍼가 장착된 거 볼 수 있고요. AMG V8이라면 당연히 붙여져 있어야 되는 배지, V8 바이터보 포매틱 플러스 배지도 이 팬더에 위치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다? AMG SL63 중에서 제일 비싼 모델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후륜 타이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305-30 21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305, 와, 이건 진짜 대단하네요. 타이어 사이즈로 봤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떡그립이죠. 이 노면에 딱 달라붙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접지력이 높은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 아주 멋지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지금 뒷모습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낮고 넓은 이런 로우 앤 와이드 디자인 갖추고 있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S클래스에 있는 이런 DRL의 요소를 그대로 가져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AMG답게 이 사각형의 쿼드 배기구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배기구고요. 그래서 시동을 걸면 제가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지금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진짜 폭력적인 그 AMG 소리보다는 많이 죽었습니다. 차쟁이들은 시동 거는 소리만 들어도 딱 아는 그 AMG 소리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폭력적인 소리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기음은 아직도 AMG의 그 유니크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가 지나갈 때 그냥 소리만 들어도 이 AMG의 느낌이 나도록 그런 것들도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 자, 여러분 2열에도 탈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2열엔 못합니다. 못하는데 제가 그래도 들어가서 앉아보면요, 이거 잠깐 떼고요, 자, 이 상태로 자, 닫아봐도 안 다칩니다. 일단 성인 남성이면 안 될 것 같고요. 뒷자리에 실제로 누가 탈 수는 없는 정도의 그런 2열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트렁크 공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면 지금 트렁크 공간이 있기는 한데요, 제대로 된 트렁크 공간이라고 하긴 어렵고, 그럼에도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이런 카메라 가방 하나 정도는 들어갈 만한 이 정도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골프백 같은 거 당연히 안 되고요, 그냥 보스턴백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동으로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차는 슈퍼 라이트보다 슈퍼 럭셔리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럭셔리 기능인가 좀 살펴보면 저는 일단 이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을 꼽을 것 같아요. 17개 스피커가 들어와 있고요. 최대 출력은 1220W라고 하는데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래를 들어봤는데 슈퍼 럭셔리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쉬운 그런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많은 스피커와 강력한 출력이 무색하게도 이 사운드의 해상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운드의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럭셔리라는 이름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또 아쉬운 부분은 지금 악셀 페달, 브레이크 페달 쪽에서 열기가 엄청나게 느껴져요. 이 뜨거운 V형 실린더 사이에 이 터보 차저 2개를 넣어놨어요. 진짜 너무나 뜨거운 그런 것들이 앞에 장착되어 있는데 그 열을 어떻게든 차단하기 위해서 방열제 같은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석, 조수석 둘 다 마찬가지로 이 다리 쪽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희가 에어컨 온도를 지금 계속 20도 그 아래 18도까지도 해놓고 엄청나게 시원하게 달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리 쪽은 지금 막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이런 스포츠카를 타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같은 상황이죠.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상황에 이 앞부분 긁을까봐 걱정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프론트 엑셀 리프트 시스템이라는 걸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앞부분을 30mm 정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30mm를 높이면 이렇게 내려갈 때도 앞부분을 긁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능도 꼼꼼하게 갖추고 있고요. 시속 40km 이상의 속도가 됐을 때 이 앞에 올라간 건 자동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레벨 높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앞부분을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실생활 영역에서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메르세데스 AMG SL63을 시승해 봤는데요. 저희가 시승한 이 차 가격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사실 이 럭셔리와 스포츠를 섞는다는 거 잘못 섞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닌 자동차가 되겠죠. 그런데 잘 섞게 되면 아주 멋진 GT카가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시승해 본 결과 이 차는 아주 멋진 GT카라는 결론을 내볼 수 있었어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